10월 30일 방송 본 사람 있어? 작년 이맘때쯤에도 똑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었어. 그땐 내가 올렸던 거 아니야. 제목 보고 오타인 거 아니냐고 생각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제목도 이거랑 똑같았어. 아이디 없이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었어. 반응은 별로 없었고 시덥잖은 코멘트들이 달리다가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삭제됐어. 그런데 그 내용 때문에 나는 아직도 그 글을 잊을 수가 없어. 그 글의 작성자는 텍사스에 살고 있었고 몇 년 전 할로윈에 혼자 집에서 TV에 틀어주는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대. 집에 애들이 찾아와 사탕 달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집에 없는 척 불을 다 끄고 거실에 TV만 틀어놓은 채로. 그때 작성자가 본 채널은 지역 로컬 방송국이었는데 번호도 기억난다고 했지. KTXR11번. 평소엔 본 적 없는 채널이었는데 그날 처음 눈에 띄었대. 그날은 할로윈 특집이라면서 미드나잇 무비 호러 클래식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대. 그때가 밤 11시 40분쯤. 영화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흑백 영화라고 했어.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부터 갑자기 화면이 끊겼어. 정정 몇 초. 그리고 화면 하단엔 텍스트가 떴대. 10월 32일 라이브. 그때부터 이상한 영상이 나왔다고 했지. 화면은 아주 어두웠는데 자세히 보니 곳곳에 비석들이 희미한 불빛에 반사되어 보였대. 아마 묘지인 것 같다고 짐작했고 비몽사몽한 눈으로 다음 영화인가? 하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상한 자막이 달렸어.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오늘이 며칠인지 확인하세요. 그 방송 화면 구석에는 시계가 있었고 오전 12시 3분 10월 32일이라고 표시돼 있었어. 처음엔 이게 무슨 할로윈 장난 방송인가 싶었대. 그런데 거실 한 구석에 있는 시계를 봤더니 12시 0분에 시계가 멈춰 있더래. 시침, 분침, 초침까지 전부 다. 불은 꺼져 있고 TV 불빛으로만 간신히 보이던 그 시계까지.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져서 채널을 돌리려고 했는데 TV 화면엔 사람들의 이름이 아래에서 위로 지나가고 있었어. 배경은 여전히 어두운 뮤지였지. 그런데 어느 이름을 본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소름이 끼쳤다고 해. 화면엔 작성자가 고등학교를 다닐 무렵 실종되었던 어느 동창생 여자의 이름이 흘러가고 있었어. 그 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대.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TV 화면은 원래 보고 있던 영화로 돌아가 있었고 시계도 째깍이면서 돌아가고 있었지. 정말 자기도 모르는 새였어. 내시경 받을 때 깜빡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처럼. 그는 순간 잠에 들어 꿈을 꾼 게 아닐까 의심했어. 혹은 헛것을 본 것일지도 모르고. 하지만 그 소름이 돋던 서늘함과 뒤통수까지 저릿한 느낌은 생생했다고 했어. 그때 나는 그 글을 발견하고 바로 코멘트를 작성하고 있었어. 그런데 작성 버튼을 누르니까 글이 삭제됐다는 메시지가 떴어. 나도 내 경험을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자 그때는 포기했지. 그런데 며칠 전에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. 그날 저녁은 회사 근처 코인 세탁소에서 밀린 빨래를 하고 있었어. 사람은 2~3명밖에 없었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밤이었지. 나는 구석 의자에 앉아 내 빨래가 다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어떤 남자가 계산대 위에 작은 TV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. 뭐라 묘사할 것도 없이 평범한 남자였어. 그냥 피부가 창백하고 코가 오똑했어. 나는 그가 뉴스라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. 작은 화면엔 뉴스 대신 잡음이 섞인 채널이 떠 있었어. 흑백에 가깝고 영상이 자꾸 끊기는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지.
나는 그 남자에게 농담처럼 말을 건넸어. 요즘에도 저런 아날로그 채널이 잡히나 보네요.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빤히 보면서 한참을 말이 없었어. 괜히 말을 걸었다고 후회하면서 내가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에 그 남자가 조용히 물었어. 혹시 그 방송 본 적 있어요? 목소리도 평범했어. 그냥 이 지역의 억양과 발음이었고 단정한 말씨였어. 나는 그걸 듣고 미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안심했지. 처음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어. 그래서 내가 어떤 방송이요? 하고 되물었더니 묘지 나오는 거요. 화면 아래에 이름이 지나가는 하고 대답하는 거야.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. 그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. 나는 한동안 대답을 못했어. 그 사람은 내가 대답하리라고 기대하지도 않은 것 같았고. 하지만 내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더니 그 사람 표정이 바뀌었어. 그는 내 대답을 듣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럼 당신이 아는 이름도 나왔겠네요. 하고 중얼거렸어. 그 말을 하자마자 계산대 위 TV가 치직하고 꺼졌어. 아무도 리모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 내가 잠깐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TV를 켜는 사이 그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어. 유리창 밖으로 허둥지둥 뛰쳐나간 그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지. 나는 지금 그 남자처럼 도망치지 않고 글을 삭제하지도 않고 내가 겪은 일에 대해 알려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 글을 쓰고 있어. 어릴 적 숲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내 어머니의 이름이 올라가던 TV 화면이 내 기억 속에서 아직도 나를 괴롭혀. 나 이거 진짜 기억나. 작년에도 비슷한 글 올라왔었어. 딱 할로윈 당일이었고. 나는 그 글이 올라온 지 몇 분 안 돼서부터 읽고 있었거든? 근데 그때 댓글 단 사람 중 한 명이 지금 TV 켜졌다 라고 남기고 몇 분 뒤 계정이 사라졌어. KTXR11번이면 나 사는 곳이랑 가까운 지역 채널인데? 근데 이상한 건 그 번호 때는 30년쯤 전에 이미 없어진 방송국이야. 연방통신위원회 기록 찾아보니까 1998년에 폐국됐더라. 방송국 주소도 지금은 묘지 자리야. 진짜로. 묘지 나오는 거요. 이름이 지나가는. 이 문장 보자마자 기억났어. 나 초등학교 때 진짜 그런 방송 봤어. 그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집은 그때 한참 유산 문제 때문에 친척들이랑 싸우고 시끄러웠거든? 그래서 엄마가 이럴 땐 얌전히 슬픈 마음으로 추모해야 하는 거라면서 날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. 나는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었고 장례식은 이미 며칠 전에 끝났었기 때문에 철없던 나는 엄청 화나 있었지. 아무튼 그래서 나는 할로윈 파티에 가지 못했고 그날 밤 무슨 반항심이었는지 부모님 몰래 거실로 내려와서 TV에서 해주는 공포영화를 보고 있었어. 그리고 정확히 12시 정각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원글에서 언급한 이상한 방송이 시작됐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흘러가는 걸 봤어. 흰색 고딕체였던 걸로 기억해. 언제 정신을 잃은 건지 아침에 엄마가 깨워서 소파에서 눈을 떴지. 그랬는데 웬일인지 엄마는 날 혼내지도 않고 왠지 넋이 나가 있는 표정이었어. 나중에서야 할아버지의 사인이 독살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. 엄마는 그날 아침 그 소식을 들었던 거야. 그 전까지는 다들 지병으로 돌아가신 건 줄 알았지. 그리고 범인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어. 내가 이걸 입 밖에 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. 방송에 나왔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어.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사람들.
그 방송은 그런 사람들을 기리기 위함이었을까?